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사주 상담을 많이 해보면 보통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계시면 그런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이제 삼재에 걸려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현재 아홉수다. 아무래도 이제 삼재나 혹은 아홉수 때문에 이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 삼재와 아홉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삼재와 아홉수에 관련된 공포심을 제가 오늘 완전히 없애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삼재나 아홉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단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듯이 이제 그 사주팔자를 보는 모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 보는 개념, 이것이 다 거의 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명리학자분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명리학의 고전, 그러니까 명리학을 가르치는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보는 그 명리학 고전의 책에 보면 삼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삼재라는 개념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 많은 분들이 겁내하는 그 삼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서적이 있거나 그런 이론을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서적들을 본 어떤 그런 뭐 편에 속하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이제 볼 때, 공부를 할 때 삼재라는 개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 굉장히 안 좋은 개념, 뭐 들삼재니 뭐 날삼재니 뭐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써있는 제가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삼재라는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무서워하는 그 삼재라고 하는 그 이론의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다만 이제 보시면 지금 올해 이제 삼재에 든 띠가 제가 여기다 좀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뱀띠하고 그다음에 닭띠하고 소띠가 지금 이제 삼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볼 때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하거나 상담을 할 때 삼재라는 개념을 저는 쓰지도 않고, 어느 분이 이제 삼재를 이제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뱀띠하고 닭띠하고 이 소띠가 셋이서 함께 삼재를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뱀띠, 닭띠, 소, 그러니까 뱀닭소가 같은 운동 궤도에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얘네 셋은 운동하는 게 일정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삼재에 들락날락거린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삼재라는 개념은 고전에도 없고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그 근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삼재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게 하고 본인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삼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 이제 그 이면을 유추해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뱀닭소가 셋이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요 셋이 같은 운동 궤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 우리 홍어하고 먹는 그 삼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명리학에도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뱀닭소가 세 개가 같은 운동 궤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삼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명칭을 정확히 쓰면 삼합이 아니라 삼회라고 합니다. 삼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얘네 셋이 운동을 한마디로 하나의 운동 궤도에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에 뭐냐, 뱀닭소가 하나의 운동 궤도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삼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삼합의 운동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삼재라고 하는 그 연도가 이 삼합의 운동 궤도에 뭐에 해당되냐,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학 이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합의 운동 궤도를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12신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12신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12신살 개념이 바로 이 뱀닥소가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이 뱀닥소가 올해같이 이 경자년의 이 쥐해를 보면 똑같이 유객에 해당됩니다. 유객에. 그 다음에 내년에 축년을 보면 이게 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날삼재라고 하는 건데 내년 소띠해를 보면 이게 바로 화계라는 것이 됩니다. 화계. 그 다음에 이제 기해년, 한마디로 이제 작년이 되는 것인데 작년이 바로 이 뱀닥소한테는 다 역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삼재라는 개념이 그 근거가 없는데 고전에 그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를 유추해 보면 이렇게 뱀닥소가 하나의 이 삼합의 운동 궤도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이렇게 셋이서 똑같이 역마, 유객, 화계라는 운이 오면 그것을 삼재라고 하더라라고 일단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뱀닥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 개의 운동 궤도가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일한 운동 궤도가 뭐냐면 바로 금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금운동을 하게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의 운동을 또 여기서 설명드리면 또 이제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일단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뱀닥소는 금운동을 하더라. 뭔진 모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해년이 되고 한마디로 돼지해가 되고 그 다음에 쥐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해가 될 때 이 금운동이 약화됩니다. 바로 서서히 약화돼서 요때 이 소해의 이 금운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 결국엔 뭐냐면 이제 이 뱀닥소가 하나의 운동 궤도에 있는데 바로 그게 해년, 즉 뭐냐면 돼지의 연도부터 상당히 약화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약화되면 나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약화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이렇게 뱀닥소가 한마디로 이 돼지해를 맞이하면 그게 바로 역마라는 운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역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역마살이라고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고전에서는 역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관 대작이나 한마디로 이제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사주팔자에서 옛날에는 이 역마라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팔자로 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냥 한마디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초보분들은 이 역마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잘 모르시겠지만 한마디로 옛날 고전, 한마디로 이제 고법을 가리키는 이 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참고만 하십시오. 이 고법을 논하는 이어준 명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낙록자 부주 같은 그런 이제 옛날의 사주팔자를 논하는 책에 보면 이 역마를 굉장히 좋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가 좋아지려면 이 역마를 얻는 것을 일단 우선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떤 글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한마디로 이 뱀닥소한테 이게 이제 역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들삼재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이게 삼재 개념으로 보면 즉 들어가는 삼재가 되는데 즉 이 들어가는 삼재라고 하는 역마라는 것이 실제로 사주팔자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더라. 결국에 뭐냐면 자기의 활동의 양상이 굉장히 커지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일을 도모했다면은 본인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결국에 뭐냐? 들삼재라고 하는 역마가 절대 나쁜 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일단 왜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냐? 그건 이제 이 들삼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마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해라고 하는 글자,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에 안 좋으면 한마디로 조금 운이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주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해라는 글자, 즉 뭐냐면 돼지라는 글자가 자기 사주에 무조건 안 좋다는 거는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렇게 뱀닥소띠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해라는 글자가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역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고전에서부터 상당히 좋은 글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 활동을 늘리고 좀 더 역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계획을 도모했을 때는 이 역마의 운이 오면 비록 이게 삼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제 삼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 삼재가 되는 것입니다.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까먹었는데 이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전에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한 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이 약화되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라고 하는, 이게 자는 이제 오행으로 수가 되는데, 이 수를 보면 상당히 기운이 약화됩니다. 근데 무조건 약화돼서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이제 유객이라고 표현한 것은 흔한 말로 이제 보통 진짜 사주가 안 좋으면 이때 이제 운동이 약화되니까 건강이 조금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좀 뭔가 병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모든 사주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객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이 금 운동을 약화시키고 한마디로 다른 운동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어떤 에너지가 약화되면 다른 어떤 에너지는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화되는 에너지가 만약에 자신한테 불필요한 거였다면 그 사람은 비록 삼재의 이 유객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객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비록 육체 분야에서는 조금 기운이 약화될 수 있지만 정신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글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것,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쥐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으로 얘기하면 11시 30분부터 지금 01시 30분이 됩니다. 예, 시간으로 보면. 그럼 이때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때가 되면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있거나, 요즘 뭐 아무래도 늦게까지 술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요 시간이 되면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고 잠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그 정신과 육체를 휴식하는 시간이 되고, 이때 비로소 고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에 본인이 만약에 연구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IT 기업에서도 개발자분들이 주로 이제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제 밤이 더 고요하기 때문에 집중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객이라는 글자는 잘 사용한다면 한마디로 정신 분야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삼재 중에 가운데 있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뱀닥소한테 마지막 날상대가 되는 이 춘년은 하나만 이제 화계라는 것입니다. 화계. 이 화계라는 것도 이 고전에 보면 상당히 좋게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화계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별로서 본인이 한마디로 이제 그동안 뭔가 연구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마련하고 싶었다면 굉장히 좋은 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게 있다 그러면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운이 되고, 더군다나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의 창고가 됩니다. 창고. 이게 금창고가 돼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금전, 금융할 때 금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금전의 창고, 즉 뭐냐면 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되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글자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만약에 좀 더 돈을 모으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이제 축적해서 뭔가 이렇게 모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때가 굉장히 좋은 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삼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사주팔자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책에 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할 만한 그런 그 내용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삼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뱀닥소의 한마디로 삼합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이 12신살의 개념에서 따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추론인데, 삼재의 연을 보자면 이렇게 역마, 유객, 화계가 되는데, 역마는 예로부터 굉장히 좋은 어떤 글자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정신 분야 쪽이라던가 본인이 뭔가 스스로가 뭔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연구 분야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축적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삼재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삼재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근거가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일단 삼재라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어쨌거나 사주의 운이 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조금 자기의 에너지가 좀 위축돼서 일이 좀 안 풀릴 수가 있겠지만 절대 삼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제 9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수학이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한마디로 어떻게 되면 즉 1부터 0까지 이르게 되는데, 9라는 숫자가 되면 한마디로 최고적으로
극에 달하는 숫자가 바로 9가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0이 되는데, 우리 0을 다른 말로 0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0? 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뭐냐면 9라는 숫자는 0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의 가장 둔화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9수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끝단에 와 있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자기가 9수가 됐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내가 9수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그 9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새로운 출발, 즉 뭐냐면 이제 0으로 가서 이때부터 다시 0, 1, 2, 3, 4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숫자가 한마디로 극에 달해서 뭔가 에너지가 최대한 이렇게 넓어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우리 이제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기에 만약에 본인의 에너지가 너무 발산돼 있다면 그때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단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에너지가 너무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9수가 돼서 힘이 굉장히 최고적으로 발산됐을 때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수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삼재라는 개념은 어쨌거나 그 근거가 미약하고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일단 아니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특별한 스페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삼재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9수라고 해서 절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